야, 이 더러운 년아, 감히 거짓말을 해! 짝! 지연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용주골 골목에 메아리칩니다. 으악! 손님이 10만 원만 줬다고? 개소리 하지 마! 그 자식이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손님은 올 때마다 20만 원은 주는 인간이야! 박만수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죠. 정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10만 원만. 이거 안 되겠네? 야, 얘 몸 수색해! 안 돼요. 제발. 부하들이 지연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그때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지만 그 눈빛은 뭔가 달랐습니다. 김서연 32세. 한 달 전까지 특전사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직 여군이었어요. 저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안 꺼져! 박만수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 정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뭔데 끼어들어? 서연이 지연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지연의 떨리는 손, 진짜 눈물, 공포에 질린 표정.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해본 서연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손님이 정말 10만 원만 줬나 보네요. 야 임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용주꼴이지. 그래서 뭐. 서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만수와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너 뭔데? 경찰이야? 경찰이면 어쩔 건데요? 크크크, 경찰이라고 해도 여기선 소용없어, 야들아. 부하 3명이 서연 주위를 둘러쌌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군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군인이었죠.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박만수의 표정이 굳어져요. 군인? 골골되게 생겼는데 군인이었다고? 특전사 707 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707 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라는 걸 모르는 조폭은 없었거든요. 거짓말이겠지. 확인해 볼까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왠지 무서웠어요. 야야, 뭘 확인해? 박만수가 점점 뒤로 물러섰지만 서연은 계속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뭐 사과? 때린 것도 사과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도 사과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박만수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만수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버려요. 으악! 아직 때릴 때가 아닌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놔줘! 사과 먼저. 사과는 무슨? 으아! 박만수의 손목이 더욱 비틀렸습니다. 지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어요. 사과하세요, 빨리. 부하들이 소리쳤지만 감히 서연에게 덤비지는 못했어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미안해.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크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박만수의 손목을 놓아주었고 박만수는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세요. 뭐? 다들 집에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박만수가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야들아, 오늘은 그만 가자. 형님, 가자고.
조폭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골목에는 서연과 지연만 남았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지연에게 다가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10만 원만 받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어요.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지연의 어깨를 살펴봅니다. 멍든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저 사람들 이대로 끝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박만수라는 사람이 이 일대를 다 관리하거든요. 지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혀요. 다른 가게 여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서빙이라고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일들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일들이요?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너 일로 와. 멀리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부르신다. 튀어와. 5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지연이 서연 뒤로 숨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서연이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 정도로는 저한테 안 됩니다. 박만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이 거기 여자,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당신이 좀 시끄러웠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시끄러웠다고? 여기가 니네 집이야?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어쨌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박만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푸아, 이 여자 진짜 재밌네. 야들아, 이 여자가 707부대 출신이래. 707부대요? 설마. 부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자가 아무리 군대 다녀왔어도 남자 5을 이길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는 무기도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라서 적당히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기까지 들고 오셨네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박만수가 강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방이겠네요. 서연이 재킷을 벗어서 지연에게 건네줍니다.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받았어요. 서연은 이제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팔뚝을 본 박만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얇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들, 그리고 어깨 쪽에 작은 흉터들이 보였거든요. 저 흉터들. 아, 이거요? 서연이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받은 거예요. 파편 상처죠. 아프간? PKO 작전할 때인데 탈레반들이랑 교전하다가.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진짜 군인이었냐고요? 네, 맞아요. 서연이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뚝뚝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아까 지연 씨한테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돈을 대신 내면 끝나는 건가요? 박만수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돈을? 네가 왜? 그냥 10만 원 맞죠? 서연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제 일인데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예요. 서연이 10만 원을 꺼내 박만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박만수가 망설였어요.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요?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 네, 오늘 이 일은 여기서 끝. 어떠세요? 그런데 박만수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목을 더 꽉 쥐었어요. 그건 안 되지. 이민호는 선을 넘었어.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뭐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어요.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뭔 소리야? 박만수가 강목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설명보다는 경험이 빠르죠. 웃기지 마. 여자 혼자서 우리 5을 상대하겠다고? 박만수의 부하들도 하나둘 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쇠파이프, 강목, 심지어 누군가는 커터칼까지 꺼내 들었어요. 지연 씨, 뒤로 물러서세요. 서연이 지연을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크크크, 금방 끝나긴 하겠지. 네가 병원에 실려가게 될 테니까. 박만수가 강목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8명보단 5명이 낫겠네요. 저 아프간에서 탈레반 8명도 상대해 본 적 있거든요. 뭐? 그때는 총도 있었는데 지금은 맨손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들아, 한꺼번에 덤벼. 5명이 동시에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첫 번째 서연이 중얼거리며 몸을 낮췄어요. 가장 먼저 달려온 부하의 다리를 발로 쓸어버렸습니다. 으악! 부하가 넘어지면서 다른 부하와 부딪혔어요. 두 번째 서연이 일어나며 첫 번째 조폭의 팔을 들어 옆에서 오는 쇠파이프를 막았습니다. 철컹! 으악! 부하가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세 번째는 서연이 뒤돌아보니 커터칼을 든 부하가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네요. 서연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으악! 커터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박만수가 강목을 휘둘렀지만 서연은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어요. 너무 느리시네요. 서연의 손날이 박만수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강목이 땅에 떨어졌어요. 5번째는 마지막 부하가 도망가려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있는데. 저기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시켰죠? 부하가 박만수를 가리켰어요. 형님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만수가 소리쳤지만 손목을 붙잡고 있어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박만수 씨가 주범이네요. 서연이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저기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요? 방금 전에는 저를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허풍이었어요. 허풍이요? 그럼 이것도 허풍인가요? 서연이 떨어진 강목을 주워들었어요. 이건 정당방위용이었어요. 정당방위? 5명이서 1명한테요? 박만수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한테 한 짓은 뭐예요? 그건 정말 10만 원을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박만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손님이 정말 10만 원만 줬다는 거.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화가 나서 요새 사업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화풀이하고 싶어서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악이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지연을 가리켰어요. 지연 씨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박만수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화풀이를 당신한테 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연이 강목을 바닥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걸로 끝인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진짜 문제라니 뭔 말이에요?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6개월이요. 그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매주요. 박만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서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여기 일대 업소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해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네요. 지연이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고. 박만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요? 서연이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시키는데요? 박만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부하 중 하나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이 누나가 너무 무서워요. 서연이 그 부하를 바라봤어요. 김 사장이 누군가요? 이 일대를 다 관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거고. 어디 있어요? 저기 큰 건물 3층에. 부하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네온 사인이 화려한 큰 건물이 보였어요. 거기가 본부네요. 네, 하지만 거기는 보안이 너무 강해요. 경비원도 많고. 보안이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무서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다고요? 네, 오랜만에 도전해 볼 만한 게 생겼네요. 지연이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김 사장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지연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지연 씨,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매일 맞고 협박당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여기서 나가세요. 아예 이런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지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곧 어두워졌어요. 불가능해요. 김 사장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박만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서요? 빚을 진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평생 갚아야 한다고. 서연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채업도 겸하나 보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알바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빚계약이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경찰한테 신고해도 계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처음에 받은 돈이 500만 원인데 이자가 월 30%라고. 월 30%?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이면. 네, 지금 빚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평생 여기서 일해야 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군요. 맞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만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뭐요?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처리하고 올라와.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뭐 여자 하나 못 다루겠어? 아, 아닙니다. 10분 안에 올라와. 안 그러면 너도 알지? 통화가 끊어졌어요.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 사장이에요? 서연이 물었어요. 네, 올라오라고. 그럼 올라가세요. 네. 대신 저도 따라갈게요.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지연이 말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연 씨,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박만수 씨와 함께 가는 거니까. 서연이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그렇죠? 박만수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정말 어떤 인간인지 직접 만나봐야겠네요. 그럼 가시죠. 서연이 떨어진 강목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박만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죠. 하지만 김 사장은 어떤 분인데 그렇게 무서워해요? 서연이 걸음을 옮기며 물었어요. 박만수와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이 일대에서 손가락 하나면 사람이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네, 몇 년 전에 반항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만수가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뭐요? 실종됐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고. 지연이 서연의 뒤를 바짝 따라오며 떨고 있었어요. 정말 가지 마세요. 제가 그냥 참을게요. 참는다고 해결되나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만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몇 명이나 있어요? 15명 정도. 전부 지연 씨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빚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큰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노래방, 2층은 술집, 3층은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박만수가 건물을 가리켰어요. 3층에 계세요. 건물 앞에는 정말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덩치가 상당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네, 김 사장 부하들이에요. 서연이 경비원들을 살펴봤어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싸움에는 익숙해 보였습니다. 형님, 경비원 중 하나가 박만수를 보고 인사했어요. 일 끝나셨어요? 그런데. 박만수가 서연을 힐끔 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경비원이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연 씨 친구예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친구요? 네, 지연 씨가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상담? 경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상담인데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법이요?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업주들도 더 조심해야 해요. 경비원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연하죠. 모르셨어요? 서연이 놀란 척했어요. 김 사장님도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럼 올라가 보시죠.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박만수와 지연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는 동안 박만수가 속삭였어요. 무슨 법 개정안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네.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야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는데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사장실은 어디예요? 맨 끝에 가장 큰 방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연이 주위를 살펴봤어요.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하나뿐, 비상계단은 있을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아마 1층이나 2층에 있을 거예요. 3층은 주로 사무실이라.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어요. 늦었잖아.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배가 나오고 대머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 사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만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긴 뭐. 그 여자는 누구야? 김 사장이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아, 그게. 저는 노동청에서 나온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노동청? 김 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서요. 근로기준법? 네, 여기서 일하는 분들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이 박만수를 노려봤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사장님, 이건 개별 직원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예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시스템 문제라니? 계약서 내용을 한번 봐도 될까요?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약서를 왜? 월 30% 이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김 사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인 이자율은 연 20%인데 월 30%면 연 360%죠.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네, 그리고 성매매 알선도 불법이고요.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사장님, 지금 상당히 큰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노동청 직원이 왜 혼자 와? 네, 보통은 경찰이랑 같이 오는데 너 진짜 노동청 직원 맞아? 서연이 잠깐 멈췄어요. 들켰습니다. 신분증 내놔봐. 신분증이요? 서연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그래, 신분증. 공무원이면 당연히 가지고 다니겠지? 김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있죠. 서연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하지만 꺼낸 건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 신분증이에요. 서연이 보여준 것은 전역증이었어요. 뭐야 이거? 김 사장이 전역증을 받아들며 읽기 시작했어요. 특전사령부 707부대.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너 군인이야? 전직 군인이에요. 정확히는 한 달 전에 전역했죠. 그럼 노동청 직원은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김 사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너 뭐야? 왜 여기 온 거야? 지연 씨를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준다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자들도요. 김 사장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크크크, 여자가 군대 다녀왔다고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할 일? 불법적인 일을 막는 거죠. 김 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불법? 우리가 뭘 불법적으로 했다고? 성매매 알선, 고리대금업, 강요죄, 더 필요해요? 증거는? 지연 씨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도 있고요. 김 사장이 당황했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우리한테는 좋은 변호사도 있고
경찰 중에 아는 사람도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쩔 거야? 혼자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 혼자요? 서연이 웃었어요. 누가 혼자라고 했어요? 뭐? 그때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네, 저예요. 네, 지금 3층에 있어요. 김 사장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궁금해했어요. 네, 맞아요. 김 사장이라는 분이, 네, 증거는 충분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 제 후배예요. 현직 경찰관이죠.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찰?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친구도 있고 성매매 담당이죠. 잠깐만. 김 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말이 안 돼. 경찰이면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 영장이요? 누가 수사하러 온다고 했어요? 그럼 왜 와? 그냥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서연이 싱긋 웃었어요. 놀러? 네, 우연히 이 근처에 있다가 저 만나러 오는 거죠. 김 사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러 오면서 우연히 불법적인 걸 발견하면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겠죠? 이건 협박이야. 협박이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안이에요. 제안? 네, 지연 씨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자들 모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사업은 어떻게 돼?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너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바꾸는 거죠. 올바르게? 합법적인 사업으로 바꾸시면 돼요. 김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합법적인 사업? 합법은 돈이 안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불법적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가요? 김 사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도 사람이에요. 가족도 있고 꿈도 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어요. 저도 몇 년 동안 힘든 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남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김 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뭐라고? 아들 있으시죠? 사진 봤어요. 서연이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내 아들이 뭐가 어쨌다고. 아들이 지연 씨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아들은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왜요? 그쪽 아들은 다르고 지연 씨는요? 그건 다 똑같은 사람의 소중한 자식이에요. 서연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효녀예요. 김 사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10분 드릴게요. 10분? 결정하시죠. 제 친구들이 오기 전에. 김 사장이 시계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10분이라 너무 짧은데. 길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옳은 일과 그른 일 중에 뭘 선택할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 김 사장이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 사장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야, 너 왜 여기 와?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성매매업소 단속한다고.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 오늘 밤 12시부터요. 이 일대 전체를. 민수가 서연을 보더니 멈췄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그게. 서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대학생이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 사업 알고 있어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사업이요? 당연히 알죠. 유흥업소. 정확히는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요. 민수야, 김 사장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 누나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 사장의 말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민수야, 너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네. 됐어.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이 사업 다 그만하자. 김 사장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 네. 미안했어요. 정말로.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서 가져와. 김 사장이 부하에게 말했어요. 계약서요? 지연 씨 것부터 다 가져와. 잠시 후 여러 장의 계약서가 놓였어요. 김 사장이 그 계약서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뭐 하세요? 박만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리하는 거야. 이제 다 정리하자.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네. 김 사장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까 내 아들 표정 봤나? 나는 내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 살았다. 서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에 다 바뀌기는 힘들잖아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여자들부터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엔요? 김 사장이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합법적인 사업을 해야겠네요. 뭘 할 건데요? 아들이 카페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거나 도와줘야겠네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이제 아버지도 새로 시작해야겠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소들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서연이 김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분들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사장님이 이 일대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업주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해주긴 하겠지만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가죠.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직접요? 네, 오늘 밤이 단속이면 시간이 많지 않네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서연이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그렇죠? 박만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왔어? 여기 3층. 누구예요? 김 사장이 물었어요. 제 후배요, 경찰관. 정말 왔어요? 네, 놀러 온 거라고 했잖아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언니, 수아야 고마워. 서연이 그녀를 반겼어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수아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응, 하지만 이미 해결됐어. 해결됐다고요? 서연이 찢어진 계약서들을 가리켰어요. 사장님이 직접 정리해 주셨어.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필요 없어요. 수아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세요. 그런데 말야. 서연이 수아에게 속삭였어요. 다른 업소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다른 곳도 있어요? 응, 그리고 오늘 밤 단속이잖아. 알겠어요. 같이 가죠. 정말? 당연하죠. 이런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고마워하며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언니가 옳은 일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지연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업소들도 있고 무엇보다 지연 씨가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새로 시작이라. 지연이 불안해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 동안 이런 일만 했는데. 서연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 씨, 6개월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뭘 했어요? 대학교 다녔어요. 간호학과. 간호학과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네요? 네,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김 사장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이요? 학비, 제가 대드릴게요. 지연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속죄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다들 꿈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뭐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김 사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잘못 번 돈이지만. 잘못 번 돈이라도 좋은 곳에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똑똑하네요. 서연이 민수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변하신 것 같아서 기쁘네요. 저도 기뻐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김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민수야. 그때 수아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동료들이 다른 업소 확인하러 갔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김 사장님이 미리 연락해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락했어요? 서연이 김 사장을 바라봤어요. 네, 아는 업주들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런 일은 그만하자고. 반응은 어땠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배신자라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창밖 멀리 바라봤습니다. 몇 군데는 벌써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자들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른 언니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서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지연 씨처럼. 지연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도요? 네, 연락처 드릴 테니까 힘들 때마다 연락해요. 정말요? 당연하죠. 그리고 김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책임져야죠. 그런데 언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연이 궁금해했어요. 저요?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취업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지금처럼요? 네, 지금처럼. 수아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 경찰서에 와요. 경찰서? 네, 여성 청소년과에서 사람 구하고 있어요. 정말? 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경험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서연이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해 볼게. 꼭 오세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것 같네요.
수아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우리도 내려가서 도와드려야겠어요. 네. 서연이 일어섰어요. 지연 씨, 이제 정말 자유예요. 네, 고마워요. 정말로. 지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김 사장이 서연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바꿔주셔서. 사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계기를 만들어주신 건 서연이 김 사장과 악수를 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문을 나서면서 서연이 뒤돌아봤어요. 박만수와 부하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박만수 씨, 네. 앞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런 일을 해결하다니. 운이 좋았어. 김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언니가 마음을 움직인 거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원래 착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1층에 도착하자 밖에서는 정말로 단속이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아마 미리 정리가 많이 됐나 봐요. 경찰관 한 분이 다가왔어요. 수사관님, 신고받고 왔는데 이미 대부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다 집으로 보내드렸고요. 서연과 수아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잘 됐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언니, 정말 끝난 건가요? 지연이 건물 밖으로 나오며 물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왠지 상쾌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서연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작이라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미나 언니? 지연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같은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지연아, 정말이야? 우리 진짜 나올 수 있는 거야?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네, 언니, 정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미나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서연이 미나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나라고 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꿈만 꿨는데. 2년이요? 서연이 놀랐어요. 네, 저는 지연이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미나가 활짝 웃었어요. 드디어 고향에 갈 수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해 보셨어요? 아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연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은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여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미나야, 수진이 언니. 정말이야? 우리 진짜 자유야?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모두 몇 분이나 계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저희는 13명이에요. 전부 같은 상황이었나요? 네, 다들 빚 때문에.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빚은 없어졌어요. 서연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김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 찢어주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원래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미용학원에 다니세요. 하지만 돈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던 분들을 위한.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요리요? 좋죠. 요리학원도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어요. 서연이 격려했어요. 하나둘씩 여자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꽃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다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 과거는 과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때 김 사장과 민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 사장이 여자들을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김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했던 사람이 사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약속드려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작은 카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카페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여자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저요. 저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민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를 만들어 봐요. 서연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다들 새로운 꿈을 찾으셨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지연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라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고요. 수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늦었어요. 집에 가셔야죠. 맞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서연이 시계를 봤는데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지연이 아쉬워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이 지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제 연락처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요? 네, 힘들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씩 연락처를 받았어요. 언니는 정말 천사 같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천사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특별해요. 여러분도 특별해요. 서연이 모든 여자들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김 사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사장님이 바꾸신 거예요. 저는 계기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약속 지키세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김 사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과 수아가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꼭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새로운 꿈 꼭 이루세요. 골목을 벗어나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지. 하지만 시작은 언니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 후, 서연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서연 경사님, 후배 경찰관이 뛰어왔어요.
왜 그래요? 지연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지연 씨가요? 서연이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연 씨? 언니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무척 밝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언니, 저 간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 지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요, 어머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어머니도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서연이 마음 깊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그 병원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에요. 서연이 놀랐어요. 정말요? 네, 제가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연 씨, 언니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미나 언니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부산에서 미용실 차렸어요. 벌써 단골 손님들이 많대요. 정말요? 다행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왜 그래? 김 사장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수아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직 조폭 두목,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 설립. 뭐예요 이게? 서연이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김 사장님이 재산을 털어서 지원센터를 만드셨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수 씨가 운영하는 카페도 대박이 났대요. 서연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봤어요. 기사에는 김 사장이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언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더요? 박만수 씨도 완전히 바뀌었대요. 박만수 씨가요? 네. 지금은 청소년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대요. 상담소에서요? 자기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대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그때 지연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 뭐예요? 수진 언니가 미용사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어제 프로포즈 받았대요. 프로포즈요? 네. 미용실에서 만난 좋은 분이래요. 서연이 활짝 웃었어요. 모두들 정말 잘 되고 있네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때 수아가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대박 소식이에요. 이번엔 또 뭐? 서울시에서 연락 왔어요. 서울시에서요? 네. 언니를 모범 경찰관으로 추천하겠대요. 모범 경찰관이요? 그리고 전국 성매매 방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도 위촉하고 싶대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저를요? 네. 언니가 한 일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하지만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지연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언니 저도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어요? 강연이요? 네,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해주신 말씀이요. 어떤 말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하신 말씀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해볼게요. 정말요? 네, 도움이 된다면.
수아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또 열렸어요. 김서연 경사님, 과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과장님. 방금 경찰청에서 연락 왔는데. 어떤 연락이요? 전국 우수 경찰관 상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승진도 결정됐어요. 서연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승진이요? 네, 축하합니다. 과장님이 서연과 악수를 했어요. 수아가 옆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지연도 전화해서 축하했어요. 서연이 감격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빨리 승진하는 건 특별한 경우죠.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김서연 경사님이세요? 네.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언니가 하신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수아가 옆에서 손짓했어요. 해요. 꼭 해요. 서연이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인가요? 지연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언니 꼭 하세요.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정말요? 네, 도움이 된다면. 사무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연 씨, 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왜요? 저한테도 새로운 꿈을 주셔서요. 새로운 꿈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언니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6개월 후 다큐멘터리 용주골의 기적이 방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이 새로 부임한 여성 청소년과 팀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김서연 팀장님, 또 상담 신청 들어왔어요. 후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어디서요? 대구에서요.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래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이번 주만 벌써 몇 건째죠? 15건째예요. 전국에 이런 곳이 이렇게 많다니.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어요. 이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지연 씨 오늘 휴가인가요? 네. 언니 보러 왔어요. 지연이 서연을 꼭 안았어요. 그런데 언니 텔레비전 봤어요? 뭐요? 뉴스에서 언니 이야기 또 나왔어요. 또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전국 각지에서 김서연 팀장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발적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언니 덕분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수아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니 긴급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부산에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산에서요? 네. 거기 조직이 훨씬 크대요. 여자들이 20명이 넘는다고. 서연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어떤데요? 용주골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래요. 그리고 폭력도 더 심하고. 알겠어요. 당장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언니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수아가 걱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지연이 말했어요. 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지연 씨가요? 네.
저도 이제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언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다른 분들을 구하고 싶어요. 서연이 지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자니까. 그분들이 더 마음을 열 수도 있잖아요.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수아야, 너까지. 당연하죠. 우리 팀이잖아요.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서연 씨, 김 사장과 민수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봤어요. 부산 이야기 말이에요. 김 사장이 숨을 헐떡였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가겠어요. 사장님이요? 네. 제가 그 업계를 잘 아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서연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텐데.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연 씨가 저희를 바꿔주셨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팀장님, 저 박만수입니다. 박만수 씨요? 네. 부산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을 좀 알거든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한데요? 거기는 단순한 성매매업소가 아니에요.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신매매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 여성들도 많이 있대요. 그럼 더 복잡하겠네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거기 조직 구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진입 방법도. 서연이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연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박만수 아저씨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게요. 서연이 전화를 계속했어요. 박만수 씨, 그럼 우리 팀에 합류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가야죠.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언니,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것 같았어요. 미나 씨?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보고 바로 올라왔어요. 미나가 숨을 헐떡였어요.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봤다고요? 네. 그 여자들 정말 심각해요.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언니가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미나 씨도.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김 사장, 민수, 지연, 수아, 미나, 그리고 전화 너머의 박만수까지 모두가 함께 가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들 같이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수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럼 바로 준비해요. 부산행 KTX 표 예매할게요. 김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현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수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숙소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들 준비할게요. 미나가 말했어요. 저는 현지 안내를 맡을게요. 서연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니라 변화예요. 지연이 밝게 웃었어요. 언니가 만든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서연이 결심을 다졌어요. 그럼 부산으로 가죠. 네. 모두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때 수아가 소리쳤어요. 언니,
KTX 표 다 끊었어요. 언제 출발이에요? 내일 아침 첫 차요. 좋아요. 서연이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진짜 큰일이 시작될 것 같아요. 무서우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아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산역. 서연과 팀원들이 KTX에서 내렸어요. 부산 공기가 다르네요. 수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기서 마중 나온 사람이 있네요. 미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경찰관 한 명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서연 팀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수정 경위입니다.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이수정 경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황이 어떤가요? 서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심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신고가 2건 더 들어왔어요. 어떤 신고요? 폭행과 감금이요. 그런데 신고자들이 모두 철회했어요. 철회했다고요? 네,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김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역시 조직적이네요. 어떻게 아세요? 이수정 경위가 김 사장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김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수정 경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상황실로 가죠.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박만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 부산 왔어요. 네, 정보 좀 더 알아봤는데. 박만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큰일입니다. 뭐가요? 거기 조직이 예상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박만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외국인들도 연루되어 있대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을 수 있대요. 이수정 경위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 내부에요? 모든 경찰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돈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일단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부산지방경찰청에 도착했어요. 상황실에는 이미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파악한 조직도입니다. 이수정 경위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중심에는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김태식이 누구예요? 부산 일대 최대 조직의 보스입니다. 40대 남성이고 용주골의 김 사장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서연이 조직도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 사장이 조직도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구조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게 일반적인 조직 폭력배들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건 마치 김 사장이 말을 멈췄어요. 마치 뭐요?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요? 이수정 경위가 놀랐어요. 네,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사업체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더 어렵겠네요. 수아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왜요? 사업체라면 손익을 따질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준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수정 경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해운대 쪽에서. 어떤 신고요? 외국인 여성이 탈출했대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탈출했다고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베트남 여성인데 중상이래요. 당장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간호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다들 같이 가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나가 말했어요. 언니, 혹시 이게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함정이라고요? 네, 우리를 유인하려는.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도 가봐야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는 정말로 베트남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지연이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심한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하고. 의사의 말을 듣고 서연이 분노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당했길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여성,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요. 어떤 말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라고. 서연과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있다는 게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뜻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분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지연이 베트남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베트남 여성이 지연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도와주세요, 언니들. 아직 거기 있어요. 언니들이요? 네, 10명. 아니, 더 많아요. 어디에 있어요? 공장 같은 곳에. 베트남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지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서연이 그 지도를 보며 이수정 경위에게 물었어요. 이 위치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베트남 여성이 갑자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빨리. 오늘 밤에 또 다른 사람들 온대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새로운 여자들 데려온대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 밤에요? 네, 제발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전에 그곳을 찾아야 해요. 이수정 경위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 위치 맞습니다. 부산 외곽 공단 지역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차로 1시간 정도요. 그럼 바로 가죠. 서연이 일어섰지만 지연이 말렸어요. 언니, 너무 위험해요.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데. 그때 박만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정보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요? 그 공장에 경비가 20명 정도 있대요. 그리고 박만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요? 오늘 밤 9시에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착할 예정이래요. 서연이 시계를 봤어요. 이미 오후 6시였어요. 3시간밖에 없네요. 언니,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수아가 말했어요. 이수정 경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원 요청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영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김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이요? 네, 저는 그쪽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시간이 없잖아.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안 돼요. 둘이서 가면. 셋이서 가면 되겠네요. 박만수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만수 씨까지. 저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나머지 분들은 경찰과 함께 오세요. 김 사장이 계획을 말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어떻게 하죠? 30분마다 안부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안 오면. 알겠어요. 이수정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후
부산 외곽 공단 지역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가 맞나요? 서연이 쌍안경으로 확인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경비들이 보여요. 김 사장도 확인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박만수가 물었어요. 정면으로 가죠. 서연이 말했어요. 정면으로요? 네, 당당하게 협상하러 온 거라고 하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세 사람이 공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누구야? 경비가 소리쳤어요. 김태식 사장님 계세요? 김 사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누구냐고. 서울에서 온 김 사장이라고 전해주세요. 사업 얘기하러 왔다고. 경비가 잠깐 망설이더니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서울에서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네요. 공장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어요. 넓은 사무실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태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사업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사장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사업인데요? 저희 쪽 여자들과 교환하는 거요. 김태식이 관심을 보였어요. 교환? 네. 서울 쪽 여자들과 부산 쪽 여자들을. 서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들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확인? 네, 품질 검사 같은 거죠. 김태식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돈 냄새를 맡고는 허락했어요. 그럼 잠깐 보여드리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국적도 다양했고 서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거든요. 몇 명이나 있어요? 30명 정도요. 김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5명 더 올 예정이고. 서연이 박만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연이 김태식에게 말했어요. 이런 사업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단속이 심해지잖아요. 김태식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단속? 네, 서울에서도 여러 곳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김태식이 웃었어요. 새로운 사업? 이것보다 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합법적인 사업이요. 합법적인? 김태식의 웃음이 멈췄어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왔습니다. 뭐야? 김태식이 화를 냈어요. 당신들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놀랐어요. 박만수가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전부 잡아.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연이 지하에 있던 여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도망가세요. 여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서 서연과 김 사장, 박만수가 김태식을 제압했어요. 끝났어요. 서연이 김태식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다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정의는 이기거든요.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서연 팀장님, 이수정 경위가 뛰어왔어요. 모두 안전해요? 네. 피해자들도 모두 구출했어요. 여성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고 지연과 수아, 미나가 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한 베트남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되뇌었습니다. 진짜 자유예요? 네.
진짜 자유예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30명의 여성들이 모두 구출되었고 김태식과 그의 조직원들은 체포되었어요. 언니, 지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서연이 구출된 여성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맞아요. 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수아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벌써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대구, 광주, 대전.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 가야겠네요. 네. 모든 팀원들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네요. 그리고 내일도, 지연이 말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서연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던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